이재명 대통령 오늘 G7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1박 3일 나 이런 것도 처음 봅니다. 1박 3일 일정으로 캐나다로 출국합니다. 1박 3일 일정 이런 건 진짜 처음 보는데 일정이 빡빡한 거 아니에요? 너무 빡빡한 것 같긴 한데 민주 한국이 다시 돌아왔다. 요거를 이제 한번 좀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민주 한국 다시 돌아왔다. 이 첫 순방 해외 무대 첫 데뷔전 어떤 부분을 주목하고 계십니까? 네, 일단 비난부터 좀 하겠습니다. 이 참모들이 잘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1박 3일은 뭡니까? 대통령 진짜 과로사로 쓰러지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여유 있게 그래도 단 하루라도 쉬실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네. 과로로 쓰러진다. 예, 과로로 쓰러질 네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모들은 대통령이 이렇게 열정적으로 일하신다고 하더라도 옆에서는 조금씩 이렇게 자제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너무 경무는 맞죠 이게? 네는 경무죠. 이건 이렇게 진짜 하시면 안 경무는 됩니다. 맞아. 지금 늘 말씀드리지만 대통령이 행복하셔야 국민도 행복합니다. 네. 그 말씀 드리고 싶고요. 네. 제가 남들이 놓쳤던 거 하나 이야기 드리고 싶은데요. 가기 전에 재계 총수들을 만났어요. 그렇죠. 네. 네. 보통 금요일에. 재계 총수들은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가 만들어진 다음에 만납니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G7 가기 전에 재계 총수들을 만난 거예요. 어쨌든 간에 G7에서 지금 뭐 에너지 문제 이야기합니다만은 통상 경제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경제 총수들의 이야기를 듣고 가서 이야기한다. 얼마나 소통왕이십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 경제 회생의 첫 번째 단계로서 G7에 가셨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자, 우리 신장 씨. 네네네. 그 최근에 그 미국의 X 쭉 올라오는 사진 시리즈로 나온 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온다 그러니까 미국 제대로 배워야 된다. 그 요새 노킹 시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트럼프 네. 왕이 아니다. 네. 거기는 세상에 국회가 계엄을 해제하고 우리는 지금 LA에 총 들고 막 와 있는데 심각합니다. 예, 국회가 계엄을 해제하고 대통령을 탄핵으로 물리치고 그래서 대통령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온다. 한국을 배워야 한다. 네. K 데모크라시 열풍이 지금 불고 있어요. 미국 미국에. 내에서. 네, 미국에서요. 그러니까 민주 한국이 다시 온다라고 하는 민주주의 한국이 다시 온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이제 대한민국 국격을 다시 원위치로 제대로 올려 세우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오죽했으면 그쪽에서 노킹 시위를 하고 있겠습니까? 미국에서. 노킹 시위할 때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미국에서 네. 그때 그 계엄 탄핵 대안책 우리 했던 민주당이 했던 내란정식 민주소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그쪽 현지인들이 어떻게 입수했는지 모르겠는데 들고 나서 쓰고 있습니다.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한글로 적힌 거. 네. 응원봉 나올 판이에요. 그쪽. 실제 그렇더라고 아까 네, 사진 나올 보니까. 판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G7 관련해서는 내일 저희가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더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 거는 G7 이후에 나토 관련된 논의들이 많이 있어요. 네. 참석을 할 거냐 말 맞습니다. 거냐 네. 관련해 가지고 예. 마치 나토 회의에 안 가면은 무슨 뭐 그 이재명 대통령이 외교를 망치는 것 같은 그런 프레임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 겁니다. 네. 안 간다고 해서 외교가 망쳐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간다고 해서 어떻게 되는 거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미 보수 일간지에서 틀을 딱 짜놓고 맞아요. 그 틀 안에서만 이재명 대통령이 움직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무슨 큰일 날 것처럼 그러는데 네. 나토 회의 참석했던 거요. 윤석열 정권 3년 동안만 있었던 일이에요. 그게 마치 대한민국 정부가 계속 그래왔던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 거짓말이다. 맞아. 잘 보셔야 된다. 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그렇습니다. 윤석열만 갔어요. 윤석열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정치는 또 현실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의 그런 프레임을 또 완전히 무시하기가 어려울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가도 되고 지금 안 가도 된다 굉장히 고심이다. 네. 나토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데요. 나토 심심을 안 데리고 가시면 됩니다. 예? 나토 심씨. 나토 심심 모르세요? 뭐예요? 나토 심씨가 뭐예요? 그때 저기 비행기에 민간인 한 명 심씨. 합성해서 갔지 않습니까? 네네네. 심씨 아니고. 심시 아니었어요? 죄송합니다. 자, 이 부분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미 천명을 했습니다. 한미일 집단 안보 체제 사실 민주진보 진영에서는 반대했습니다만은 바이든과 윤석열 식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되돌릴 생각은 없다라는 이야기를 이미 밝히셨단 말이에요. 네. 현상 유지적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나토에 가셔도 되고 안 가셔도 됩니다. 네.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내일 다룬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자, 윤석열이가요. 2024년 6월 9일에 갑자기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다. 이거 말씀드렸죠. 네. 이 윤석열이가 갑자기 재개했어. 그러니까 이제 북한도 7월에 갑자기 대남 방송 재개를 했어요. 네. 그래서 접경 지역 주민들이 그냥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맞아요. 실제로 네. 이 보통 지옥이 아니라 정말 정말 지옥이었습니다. 그런데 6월 11일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했고 바로 북한도 따라서 중단했죠. 네. 접경 지역 주민들이 효능감 제대로 맛봤죠. 그러니까 대통령 어우. 딱 바뀌니까 이거 완전히 지옥에서 일상으로. 이제 진짜 살만 나는 네, 거지. 그러니까 지옥에서 일상으로 완전한 효능감이죠. 네. 6월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접경 지역인 파주를 찾았는데 그때 이 효능감 이게 중요하다고 봐요. 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 대통령 바꿨어. 네. 그럼 내 삶이 바뀌어야 될 거야.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 장면 영상으로 만나봅니다. 저희 마을은 작년 9월 28일부터 이제 대남 방송을 시작. 2월 28일? 9월 28일. 9월 28일. 그게 2, 3일 이틀이가 지나니까는 주인분이 도저히 못 살겠다고 좀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러는데 제뭐 방법이 없어가지고 제가 뭐 시장님이라든지 뭐 유엔이라든지 별난데 다 제가 두들겼어요. 네. 근데 그게 해결이 안 되는데 불과 며칠 만에 우리 그 대통령께서 그거를 주민들의 그 소원을 풀어주셨어요. 내가 선거 때 약속했잖아요. 해결했더니. 멋있어. 아니 근데 진짜 유- 저기 사신 분들 아니면 이거 모를 거야. 네, 이 맞아요. 고통을 막 얘기하는데 밤에. 유산되고 막 그러나 아니, 보더라고요. 그러실 예. 수밖에 없었던 예. 게 아까 지옥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진짜 밤에 귀신 소리를 와, 들었다라는 소리 들으니까 거예요. 진짜 와, 끔찍하더라고. 새 긁는 네, 소리 긁는 나고 소리더라고. 네. 밤잠을 다 설치셔가지고 몇 날 며칠 못 주무시니까 일하시다가 뭐 골절상 있고 헛디져가지고 이런 일들이 이어졌고요. 저 내용 보면은 그 저 정신과 치료 많이 예, 받더라고요. 치료 당연히 네. 많이 받으셨고 저 내용 보면요. 저는 그 대목에서 되게 화가 나더라고요. 그렇게 보수 정권들 들어갈 때마다 안보 얘기를 하는데 저 같은 영상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대통령이 직접 이 지역에 온 건 처음이래요. 막상. 진짜요? 막상 맨날 안보 파리를 하면서 적경지역에 안 갔다는 거야. 이런 대통령이. 그러니까 약속을 지키고 대통령으로서 직접 가서 보여준 거잖아요. 그리고 북한도 그 대응을 받고 바로 다음 날부터 조용해졌다는 거 아니에요. 야. 효능감이죠, 그게. 그렇죠. 거의 1년을 그렇게 사셨던 건데 진짜 네. 밤잠 못 주무시고. 이게 효능감이에요. 네. 이게 효능감이에요. 이게 실제로 저는 한번 들어봤어요. 그 강화도에 MT를 뭐 갈 일이 있어가지고 뭐 숙박하면서 수련회 할 일이 있어서 가봤는데 거기가 신분증 제출하고 미리 신고하고 들어가야 되는 접경지대. 네. 강화도에도 그런 곳이 있습니다. 네. 예. 들어갔는데 밤에 방송이 나오는데 어우. 내가 여기로 수련회를 우리가 왜 왔을까? 아. 풍광도 좋고 다 좋아요. 아. 근데 밤에 그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진짜로. 잠 잘 수가 없어요. 아니 그 유튜브 보면 그 소리 네. 많거든요. 어. 와 진짜 근데 끔찍하더라고. 네. 근데 봐봐 북한이 바로 또 호응하잖아. 그러니까 북한이 우리랑 평화적으로 해결하자는 약간의 그 어떻게 보면 제스처 취한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안 해도 되는 걸 해서 국민을 괴롭히는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네. 윤석열. 윤석열입니다. 바로 해결하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에도 비슷한 걸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맞아요. 이른바 대북 전단지 뿌려가지고 혼란을 일으켰던 분들을 특사경, 특별사법경찰을 동원해가지고 또 적경지 특별법이라고 있어요. 안전을 근거로 하는 그런 법률에 의해가지고 단속해가지고 못 부르게 한 적이 있어요. 해봤기 때문에 더 잘하는 겁니다. 안 그래도 이제 남은 게 대북 전단 살포 문제야. 네. 요거 이제 확성기 방송은 정리됐어. 네네. 끝. 끝. 그렇죠. 근데 요게 이제 대북 전단 살포 요게 이제 문제인데 왜냐? 이거는 민간 차원에서 해버리니까. 북한으로 올려버리니까. 네. 그러니까 접경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늘상 불안한 거야. 늘상. 왜냐? 북한 자극하면 또 문제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강력한 경고를 합니다. 함께 보고 오시죠. 북한으로 불법으로 보내는 거는 지금 통일부가 어쨌든 자제 요청을 했고, 근데 어겨서 계속하면 그건 이제 강력하게 처벌해야죠. 저거 전단지 뿌리는 일부 단체들 왜 뿌리냐? 돈 때문이야. 돈 때문에. 그 돈을 누가 주는데요? 미국 단체에서 미국에서 받고 돈 받아요. 뿌리는 만큼 이거 실적을 보고하면 또 돈을 받고
이런 얘기는 과거부터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진짜요? 네. 이게 이제 그 어떤 그러면은 그거 무슨 법으로 막을 수 있지? 라고 하는데 한 서너 개 걸려요. 네, 하나는 그 항공안전법 위반이 됩니다. 2km 이상, 2kg 이상의 전단지 같은 전단지 이외의 물건이라도 이거를 달아가지고 보내면 이거 항공안전법 허락받지 않으면 항공안전법 위반이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에 보통 고압가스 같은 거 이렇게 넣어가지고 띄우잖아요. 네, 헬륨. 이거 지자체 등록 없이 고압가스 운반 차량 이용하면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위반이고요. 안전관리법. 그다음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도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이미 파주, 연천, 김포 이런 데는 재난 지역으로 선포가 돼 있어요. 아. 이 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곳에 지자체장 허락 없이 들락날락 하잖아요. 네. 이러면 이것도 법 위반이에요. 아. 그 제지하는 경찰관을 떠밀거나 또는 제지하는 경찰관의 명령을 듣지 않으면 경찰관 직무집행법 위반이고요. 거기 삐라에다가 무슨 문건 같은 거 또는 신문이나 이런데 이 온라인에 있는 거 갖다가 막 붙여가지고 삐라 만들어서 보내잖아요. 네. 저작권법 위법에 걸릴 수도 있어요. 지금 서너 가지 법 이상의 법에 다 저촉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쪽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이건 표현의 자유다. 그리고 대법에서도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면 안 된다라고 결정했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사실을 왜곡하는 겁니다. 그 남북한 관계 특별법에 따라서 전단을 그 법에 의거해서 전단 날리는 걸 막는 거는 말이 안 된다. 그 법상.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항공안전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재난안전관리법, 저작권법 이거는 하등의 문제가 없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이냐면 이게 하도 문제가 된 거야. 날리는 게. 네. 왜냐하면 접경 지역에 사는 분들이 얼마나 불안해. 그렇죠. 이게 하도 문제가 되니까 이거를 못 날리게 하는 법을 만들려고 했어요. 근데 그거를 위헌 소송을 건 거야. 이거 위헌이다. 그래 헌재에서 이거 위헌이라고 결정 내렸어. 왜냐? 왜 위헌이라고 결정 내렸냐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행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게 너무 많다. 있어요, 이미. 그러니까 그걸로 처벌하라고 위헌 결정 난 건데 마치 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얘기하니까 저 위헌 결정 났는데 저 위헌 대통령이라고 또 난리를 치는 거야. 네, 그런 거에 속지 마시라는 속지 거예요. 마시라는 그런 거에 속지 말씀을 마시라는 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는 그러면 헌재가 네. 우리한테 날려도 된다고 해준 거다라고 그렇지. 본인들은 생각하는 그게 거죠. 아니야. 그렇게 아닌데. 선전하는 거지. 그렇지. 다 그 사실관계를 모르느냐 알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말하자면 이런 다른 수단들이 다 있는데 이런 그렇지. 수단들을 동원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위반 소지가 있다. 보충성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다른 조치를 다 해봤을 때야 문제인데 할 수 있는 게 있어 이미. 그렇습니다. 근데 직접 그걸 막는 거는 안 해도 돼. 그렇지. 딱 여기까지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빠져드시면 안 돼요. 네. 근데 얘네들이 올리는 건 삐라를 뿌리는 건 돈 때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미국에 미국에서 돈 주거든. 예. 신기하네. 그거. 참 진짜 나쁜 사람들이야 이거 뿌리는 사람들. 그러니까요. 대한민국 안보를 위협하면서 돈 그러니까요. 버는 거 아니야. 참나. 에휴, 이런 건 좀 비난 좀 많이 해줘요. 네, 비난하겠습니다. 네, 비난하겠습니다. 이게 말씀하신 이제 행사나 집회로 분류되면 재난안전관리법에 의해서 광역시도지사들이 책임져야 돼요. 네, 이태원 맞아요. 참사 할로윈 축제하고 마찬가지예요. 시도지사들이 책임지고 특사경 풀어서 막으면 돼요. 네, 깔끔합니다. 아니 진짜 정답이야. 맞아요. 비난을 네. 하라니까 정답을 정답을 말씀하셔. 알려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이제 언론이요. 이제 또 이재명 정부 비판하려고 슬슬 이제 시동들 걸거든. 네. 근데 이 대한민국 언론들 이재명 정부에 비판할 자격 되는지 난 묻고 싶어요. 이번에 마침 또 엄청난 폭로가 하나 나와서 요걸 또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출신 나와 계시니까 네. 정말 내 눈에 띄지 마십시오. 뭐 내눈 띄는 게 아니라 내가 제대로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네. 그 외신 기자가요. 네. 윤석열 정부 시절 자신이 겪었던 사전 검열에 대한 경험담을 뉴스 포털을 통해서 밝혔어. 네. 근데 뭐라고 밝혔냐? 탈레반 정도의 수준이었다라고 탈레반. 밝혔어요. 네. 어떤 내용인지 좀 전해주시죠. 그 영국 언론인 파이낸셜 타임즈의 서울 지국장이 이제 밝힌 건데요. 사전 검열에 대한 어떤 내용이 있었냐? 대통령 인터뷰를 하려면은 발언 내용 사전 검토하고 수정 요청하고 확인 절차 요거를 계속 요구했다 대통령실에서. 아이고, 네. 그래서 이런 절차들, 이런 인터뷰 조건들을 내가 데스크에 보고했더니 얘기하신 것처럼 데스크에서
이거는 우리가 탈레반 인터뷰할 때 겪는 수준과 같다. 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또 기가 막힌 부분이 있어. 우리 언론에 대해서도 비판한 게 있어요. 맞아요. 이분도 와. 언론인인데 우리 언론을 보고 너무 놀랬다는 거야. 네. 어떻게 세상에 이런 언론이 다 있냐? 어떤 부분입니까? 한국 언론이 권력층과 너무 가깝고 유착이 되어 있어서 충분히 객관적이지 못한다고 본다. 어. 여기 언론은 너무 부드럽고 너무 부드럽고 까다로운 질문을 피한다. 그 실예를 또 들어줬죠. 그 예? 그거는 내가 그 부산 엑스포. 엑스포? 어. 이 엑스포 관련해가지고 캠페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폭망이었는데 그렇지. 한국 기자들 중에 아무도 손을 들고 회의적인 질문을 하지도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발표 당일까지도 네. 마치 역전할 수 있을 그렇지. 것처럼 네. 기자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야. 네. 근데 우리 다 기억하죠. 네. 5천억 이상 써가지고 119대 29인가? 그 정도 됐어요. 119대 29. 29. 119대 29. 네. 예. 이거 그랬던 언론이 뭐 지금은 막 되게 날카롭고 싶어? 그럴 리가 없죠. 요 인터뷰 진행했던 그 뉴스포터 운영하는 신혜리 기자가 네. 저희 이제 지하에서 하는 저희 오전에 이제 방송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방송에 직접 오늘 1시간 반 정도 출연해서 신혜리 기자가 그 얘기를 또 직접 털어놨습니다. 오늘 아침에 방송을 했고요. 오. 그것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네. 좋겠고 저도 이제 대한뉴스입니다. 대한뉴스. 예. 전직 언론인으로서 기자로서 이런 걸 느꼈어요. 윤석열이 정권 때 언론과 관련한 탄압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대표적인 게 바이든 날리면 보도했다고 언론사 기자들 압수수색까지 있었습니다. 네. 한국 비행기 순방가는데 비행기 안 태웠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명예훼손으로 개인적으로 대선 후보 때 있었던 문제를 가지고 여기 나오는 봉지욱 기자 고소해서 재판받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 한두 건이 아니에요. 근데 대단히 제가 어쨌든 저도 언론사에 있었으면 30년을 재직할 그런 그 어떤 언론사 출신이긴 한데 다른 언론들이 동료 기자들이 그런 꼴을 당한데도 가만히 있지. 이러고 있어. 자기만 아니면 이러고 된다고. 있었어. 3년 동안. 네. 그래놓고 이제 와서 또 슬금슬금 날카로웠죠. 나오고 있어요. 네. 정권 바뀌면 꼭 이래. 아이고. 제가 근데 댓글에서 벌써 잊었네. 내가 엑스포 그 유치 비용 5천억이라고 했잖아. 말 잘못한 거 아니에요. 5,700억 맞아. 그게 최소야, 최소. 5,700억. 예. 그리고 저기 파리에 저 프랑스의 저 대기업 저 재벌 회장들 데리고 가서 술 먹이고 그렇습니다. 토하고. 네, 뭐 토하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야, 이런 거 들으면은 진짜 언론은 조금 아. 창피해라고 또 해야 창피해야 돼. 되는데. 근데 그러니까- 어디서 지금 와갖고 날카로운 척 한번 해보려 그래. 아니 우리가 날카로운 것은 언론은 날카로워야 됩니다. 그건 사실 맞죠. 딱 벼려 있어야 돼. 날카로운 것과 잔인한 스토킹은 구분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누군가를 딱 찍어놓고 잔인하게 스토킹을 하기 시작하면 죽을 때까지 후드려 패 말을 하자면 네. 약자일 경우에 예, 그렇죠. 약자일 경우 그렇죠. 또는 누가 정치적으로 저 사람을 찍어서 매장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면 잔인하게 스토킹합니다. 네. 별의별 거 다. 뭐 짜장면집 그 배달하는 분 붙들어다가 놓고 뭐 시켜 먹었어요?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잔인한 스토킹을 하는가 하면 맞습니다. 예, 딴 쪽에는 너무 관대하잖아. 소프트. 너무 젠틀리.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이 예. 기자가. 그러니까 날카로운 척 하지 말라고. 잔인한 스토커 기질 또 발휘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네. 아니 그 뭐 너무 정당한 비판이야. 언론이 꼭 해야 되는 역할이죠. 그럼요. 그런 걸로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할 짓 하나도 안 하고 이제 와가지고 마치 본인들이 엄청 공정한 척 하는 게 너무 꼴보기 싫은 거지. 예. 이제 민주당 정부 들어설 때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말랑말랑해? 음. 이런 생각들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처럼 아이, 몽둥이로 그러면 안 언론을 돼요. 다룰 수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언론 개혁이 필요하고 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라든가 언론이 또 책임지는 방향으로 끌고 가야 되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